청취자 여러분, 지금 혹시 지갑 가지고 계시면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그 안에 있는 지폐나 신용카드 한번 잠시 만져보시죠.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또 벌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바로 이 돈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불과 3년 뒤에 말이죠. 네. 이게 그냥 박물관 유물처럼 변해버린다면 어떨까요? 정말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이 예측을 내놓은 사람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 그렇죠. 전기차, 또 우주산업. 네, 그 판도를 바꾼 사람이 이번엔 돈이라는 개념 자체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은퇴 자금은 굳이 모을 필요가 없을 것, 이런 말까지 했다면서요? 맞아요. 그 말 때문에 더 논란이 됐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2029년의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깊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온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제 규칙 자체가 이게 어떻게 완전히 리셋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첫 단추부터 한번 살펴보죠. 머스크의 예측은 늘 비슷한 반응을 거쳤다고 하잖아요. 네, 3단계 반응이요. 처음엔 말도 안 돼. 다음엔 설마. 그리고 마지막엔 정말 현실이 됐네 였죠. 그렇죠. 이번 예측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 그 시작점이 바로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더군요. 맞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거기서부터예요. 핵심은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거든요. 생산성의 폭발적인 증가. 네, 이게 상상만으로는 스케일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죠. 네네.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월급 인상이나 병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완벽한 노동자네요. 거의 그렇죠. 인간보다 더 정밀하게 일하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노동자가 수천만 수억 단위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수억 단위요? 네. 여기에 인간의 모든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AI가 결합해서 이 로봇들을 지휘한다면 그 생산량이 전 세계 인구의 수요를 압도적으로 초과하게 되겠죠.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가 희소성인데 맞습니다.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것이 사실상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다면 가치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것의 가격이 사실상 0에 수렴하게 됩니다. 0이에요? 네. 머스크는 이 현상을 하이퍼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하이퍼 디플레이션? 아이폰이 한 10만 원, 신형 자동차가 한 500만 원이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와. 물건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그것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보통 경제학에서는 디플레이션을 경기 침체의 아주 무서운 신호로 보잖아요. 그렇죠. 나쁜 디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떨어지고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이게 또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요. 맞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말하는 하이퍼 디플레이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나쁜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없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지만 네. 이건 생산성이 너무나도 폭발해서 공급이 넘쳐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풍요의 디플레이션이라는 거죠. 원인이 완전히 반대인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물건값이 폭락하는 말하자면 좋은 디플레이션 시대. 이게 현재 우리가 아는 경제 시스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는 특히 국가 부채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납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만 해도 약 5경 원에 달하거든요. 5경 원이요? 네, 이게 국방 예산보다 부채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와, 이건 사실상 갚는 게 불가능한 수준 아닌가요?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이 해결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폭락하는 거랑 국가가 진 빚을 갚는 거랑 언뜻 들으면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 청취자님의 연봉이 3천만 원일 때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어떨까요? 와, 정말 거대하게 느껴지죠. 평생 갚아야 할 짐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AI와 로봇 덕분에 갑자기 연봉이 100억 원이 된다면요? 100억 원요? 그러면 1억 원 빚은 그냥 커피 몇 잔 값처럼 느껴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국가 경제 단위에서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쉽네요. 첫째, 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0%나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자가 거의 없어지는군요. 네,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가 없거나 오히려 보관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그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에 눈덩이처럼 붙던 이자 부담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둘째, 이게 더 중요한데 AI와 로봇 경제로 인해서 국가의 총생산, 즉 GDP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나라 전체가 버는 돈 자체가 커진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그 5경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먼지처럼 가벼워지는 거죠. 국가 경제의 파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이 커지니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자본주의 리셋 버튼을 누르는 셈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평생 노후자금이라는 목표 하나만 보고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모아왔는데 그 목표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머스크가 은퇴자금 걱정 말라고 한 말이 뭐 국가가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좋은 의미가 아니라 네. 우리가 아는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으니 모으는 게 무의미하다는 경고였던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현금 가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뿌리부터 뒤흔들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의사나 변호사 같은 고도의 전문직은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네. 기계가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믿고 싶죠. 하지만 머스크는 그 생각마저 단호하게 깨뜨립니다. 2028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보다 수술을 더 정확하게 할 것이라고 단언했죠. 잠깐만요. 근데 그 예측은 정말 과감한데요. 혹시 자료에 이 예측에 대한 뭐 반론이나 생각해볼 지점 같은 걸 없었나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로봇이 의료 사고를 냈을 때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지, 혹은 환자와의 인간적인 교감처럼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언급 같은 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죠. 하지만 머스크의 관점은 철저히 효율성과 정확도에 맞춰져 있어요. 효율성과 정확도.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인간 의사는 컨디션에 따라 손이 미세하게 떨릴 수도 있고 피로를 느끼지만 로봇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24시간 내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겠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수만 건의 최신 수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가장 성공률 높은 방법을 찾아내요. 법적 책임 문제는 결국 새로운 사회적 합의나 보험 시스템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아, 환자와의 교감은요? 그건 오히려 간호로봇이나 상담 AI가 더 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인간이 이기기 어려운 게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기술의 발전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강제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의사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 나온 다른 예시들을 보면 회계사의 세무 최적화 계산, AI가 인간보다 더 완벽하게 해내고요. 변호사는요? 변호사가 이기기 위해 밤새워 판례 분석하는 일, AI는 수십만 건을 1초 만에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찾아내죠. 프로그래머의 코딩 작업 역시 이미 AI가 인간을 넘어서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내 일자리가 다른 사람이나 기계로 대체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처럼 들려요. 맞습니다. 이것은 노동이 인간의 존엄성이자 생존의 수단이었던 시대가 끝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 우리는 평생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왔는데 그 질문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시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돈도 일도 우리가 알던 개념이 아니게 되는 거군요. 듣다 보니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는데요. 네, 어떤 거죠? 이런 세상에서는 대체 가치라는 걸 어떻게 측정하죠? 사과 한 개의 가격은 얼마고 제 노동의 대가는 뭘로 받아야 하나요? 네, 당연히 그 질문이 따라오죠. 머스크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와트, 즉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요? 네, 특정 국가나 정치나 경제 상황에 따라 가치가 요동치는 그런 명목 화폐가 아니라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한 물리 법칙에 기반한 절대적인 가치를 새로운 화폐 단위로 삼자는 제안이죠. 와, 정말 SF 영화 같은 발상이네요. AI와 로봇으로 움직이는 미래 사회의 동력은 결국 전기니까 그 근원인 에너지가 가치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군요. 바로 그겁니다. 연봉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이 월간 전력 생산량이 얼마예요?로 바뀌는 세상이 오는 거죠. 와, 자료에 나온 비유처럼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미래의 중앙은행이 되고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지갑이 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더군요.
이건 단순히 화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국가 간의 힘의 균형 자체가 재편된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지금은 석유가 나는 중동 국가들이 부자지만 미래에는 일조량이 풍부한 국가나 핵융합 같은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먼저 확보한 나라가 새로운 금융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니까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이나 지붕형 태양광 패널인 솔라루프 같은 에너지 사업에 왜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지 진짜 이유가 보이는 겁니다. 아, 그게 미래의 화폐 시스템, 즉 에너지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선점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머스크의 비전은 정말 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생산과 부가 옵티머스 로봇을 만드는 테슬라 같은 극소수 기업에 집중되는 새로운 형태의 독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 시나리오에서 가장 큰 논쟁거리 중 하나입니다. 자료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시각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죠? 만약 이 부의 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류는 기술을 소유한 극소수의 신과 기술의 혜택을 받기만 하는 대다수의 잉여로 나뉠 수도 있다는 경고죠. 그래서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개념이 나오는 거군요. 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보편적 고소득 같은 개념까지 함께 논의되는 거고요. 로봇이 창출한 그 막대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 것인가가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로봇, 경제 리셋, 새로운 화폐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머스크가 그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 모든 계획들이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인류를 다양성 종족. 네,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머스크에게 테슬라는 그냥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대한 로봇 군단이자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옵티머스 로봇의 두뇌, 즉 AI를 학습시키는 플랫폼인 셈이죠. 그런 구조군요. 정리해보자면 바퀴 달린 로봇인 테슬라 자동차가 수집한 데이터와 기술로 다리 달린 로봇인 옵티머스를 완성하고 네. 옵티머스가 하이퍼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정도의 막대한 부를 창출하면 그 돈이 모두 스페이스X로 흘러들어가는 거네요. 정확한 흐름입니다.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쓰이는 거죠. 와, 머스크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공룡은 소행성 충돌 예측 시스템이 없었지만 우리는 있다. 그런데도 지구라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두는 건 너무 위험하다. 그렇죠. 그의 관점에서 보면 테슬라와 옵티머스, 이 모든 기술은 결국 인류의 생존을 건 화성 이주라는 거대한 계획을 위한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지구에서 인류가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조차 최종 목표가 아니었군요. 네, 그에게는 과정인 거죠.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측하는 2029년은 로봇이 모든 것을 생산해 물가가 폭락하는 하이퍼 디플레이션이 오고 그 결과 기존 화폐 가치가 리셋되는 시대입니다. 네, 국가 부채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리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마저 AI에 대체되어 인간은 노동의 의미를 새로 정의해야 하고 그 새로운 시대의 부의 척도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죠? 이런 변화를 그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처럼 여기면서 넋 놓고 있다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파도에 올라타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들을 깊게 나눠보니 한 가지는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거칠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약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시겠습니까?